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땅을 뒤흔들던 진동이 사라진 지하성소에는 오직 나와 남궁설의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만이 엉켜 맴돌고 있었다. 등을 맞대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우리 두 사람의 꼴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수십 미터짜리 대륙의 혈관을 맨손으로 억지로 잡아당겨 꿰맨 대가. 나의 양팔 근육은 무참히 파열되었고 남궁설과 맞잡았던 10손가락의 관절은 모조리 으스러져 피떡이 되어 있었다. 원장님, 수간호사님, 저만치 구석에 처박혀 있던 백운이 덜덜 떨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간신히 돌려 허공에 떠 있는 거대한 용맥을 올려다보았다. 10만 가닥의 눈부신 기의 실로 꿰매어진 거대한 절개. 그 완벽한 매듭 사이로 빛의 가루들이 스며들며 찢어졌던 대륙의 핏줄을 스스로 융합시키고 있었다. 더 이상의 출혈은 없었다. 혈수공주가 쑤셔 넣었던 맹독의 찌꺼기 역시 단 한 방울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성소의 공기를 묵직하게 짓누르는 거대한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금 뛰었지. 내가 멍한 눈으로 중얼거렸다. 멈춰가던 대륙의 거대한 대동맥이 출혈이 잡히고 압력이 정상화되자 본연의 생명력을 되찾으며 힘찬 펌프질을 재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십시오. 핏줄의 색이. 대륙의 기운이 맑아지고 있사옵니다. 백운이 허공을 가리키며 환호했다. 혈수공주의 맹독성 혈액으로 인해 시퍼렇게 멍들고 썩어가던 거대한 에너지의 줄기. 그 타락했던 검붉은 기운이 강력한 펌프질에 의해 씻겨 내려가며 용맥 본연의 눈부시게 맑고 푸른 빛이 혈관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용맥에서 뿜어져 나온 순수한 생명력의 파동이 좁은 지하성소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도끼에 오염되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살을 녹이던 바닥의 붉은 지하수가 푸른 파동이 스치자마자 바닥이 투명하게 비치는 맑고 차가운 일급수로 정화되었다. 시커멓게 괴사했던 동굴의 이끼와 바위 틈새에서 거짓말처럼 푸른 새싹이 돋아나며 빛을 발했다. 따뜻해. 내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던 남궁설이 은빛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다. 절대 영도의 빙벽을 무리하게 전개하느라 동상으로 파랗게 질려있던 그녀의 피부 위로 용맥에 따뜻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심장을 멈춰 세웠던 지독한 한기가 눈 녹듯 사라지고 핏기가 도는 따스한 체온이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상의 산둥 계곡. 헉! 진무연을 위해 단전에 진기를 쥐어짜내어 수혈했던 10만 무림 맹구는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땅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던 대재앙의 순간 그들은 공포 속에서 눈을 감고 최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피를 받아들인 지하의 악덕원장은 기어이 그들의 믿음에 보답했다. 대륙 전체를 쪼개버릴 듯 포효하던 지진이 마법처럼 뚝 멎었다. 맹주님, 땅이 멈추었습니다. 화산파의 장문인이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며 경악했다. 황보천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갈라졌던 산둥성의 대지가 미세한 진동과 함께 스스로 맞물리며 상처를 닦고 있었다. 검은 도끼로 말라 죽어갔던 계곡의 고목나무들에서 때 아닌 눈부신 분홍빛 매화와 벚꽃들이 미친 듯이 만개하며 흩날리기 시작했다. 오염되었던 바람이 맑아지고 피비린내가 나던 공기에서 싱그러운 풀내음이 번졌다. 지구 전체에 퍼져나가던 폐혈증이 완벽하게 치료되고 대지가 다시 깊고 맑은 숨을 내쉬는 순간이었다. 황보천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가 지하성소로 이어지는 깊은 땅굴을 향해 맹주의 검을 바닥에 내려놓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 살려내셨다. 천의교의 원장님께서 마침내 썩어가던 이 천하를 살려내셨다.
10만 맹군이 만개한 꽃잎이 흩날리는 정화된 대지 위에서 일제히 엎드렸다. 그것은 무림의 역사상 그 어떤 신이나 영웅도 받아본 적 없는 오직 생명을 구원한 한 명의 의사를 향한 압도적이고도 눈물겨운 경배였다. 다시 지하성소. 천장 틈새로 지상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피투성이가 된 나의 뺨을 간지럽혔다. 나는 바닥에 등을 대고 대자로 뻗은 채 거칠게 숨을 내쉬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단전의 내공은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방전 상태. 억지로 깨맞췄던 갈비뼈는 다시 어긋나서 쑤시고 10손가락의 뼈는 바스러져 손가락 하나 까할 힘조차 없었다. 생물학적으로 치면 과로사로 심장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을 최악의 컨디션이었다. 하지만 내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하고 맑았다. 푸르게 고동치며 맑은 피를 대륙으로 뿜어내는 저 거대한 용맥. 무영등 아래서 죽어가던 환자의 가슴을 열고 기어이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지독한 카타르시스가 나의 전신을 짜릿하게 훑고 지나갔다. 환자 바이탈 정상. 피 잘 도네. 나는 피지가 엉겨붙은 인매를 비틀어 올리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살았네, 시발. 무식할 정도로 거대한 100시간짜리 연속 수술을 끝마친 흉부외과 치프처럼 나는 그 건조하고도 상스러운 한마디로 이 길고 끔찍했던 천하 대수술의 성공을 자축했다. 내 옆에 나란히 쓰러져 있던 남궁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은빛 눈동자는 평소의 차가운 오만함 대신 물기를 잔뜩 머금은 채 나를 향해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악덕 원장. 남궁설이 갈라진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왜 수간호사?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매듭 묶는 타이밍이 0.1초 느리긴 했어. 내가 실없는 농담을 던졌다. 남궁설은 대답 대신 으스러져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오른손을 천천히 뻗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뼈가 부서져 너덜너덜해진 나의 왼손 위로 그녀의 상처투성이 손가락들을 조심스럽게 포개어 살며시 쥐었다. 따뜻했다. 동상으로 차가웠던 그녀의 손에 사람의 온기가 고스란히 돌아와 있었다. 아니다. 그녀가 맞잡은 손에 희미하게 힘을 주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세상을 구했다. 참으로 훌륭한 수술이었다, 무연아. 그 따뜻한 체온과 다정한 칭찬이 내 귓가를 맴도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뇌의 아드레날린 스위치가 딸깍 하고 완전히 꺼져 내렸다. 졸리네. 당연하지. 내가 흉부외과 에이스인데. 나의 건방진 마지막 대답이 허공에 흩어짐과 동시에 무겁게 짓눌려오던 나의 잿빛 눈꺼풀이 마침내 안전히 닫혔다. 가장 완벽한 수술을 마친 악덕 원장은 맞잡은 수석 간호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깊고 평온한 심연의 수면 속으로 가라앉았다. 원장님, 수간호사님, 거대한 굉음이 먹고 고요해진 성소의 바닥. 배구는 다리가 풀려 기어오다시피 다가와 쓰러진 두 사람 앞에 엎드렸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의 손을 꽉 쥐고 의식을 잃은 진무영과 남궁설. 배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무연의 목덜미에 손가락을 짚었다. 살아계십니다. 두 분 다 맥박이 뛰고 있사옵니다. 배군이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안도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기뻐할 때가 아니었다. 10만 명의 진기를 받아내고 대륙의 혈관을 꿰맨 진무연의 육체는 문자 그대로 전신의 뼈와 근육이 으스러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남궁설 역시 구음절맥의 한기를 극한으로 뽑아낸 탓에 심박수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명색이 수석 마취위인데 지금 당장 나들일 진통제 하나 없다니. 배구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넓은 어깨에 진무연을 엎고 피투성이가 된 남궁설을 품에 안아들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원장님.
제가 당장 지상의 야전 병동으로 모시겠사옵니다. 백우는 이를 꽉 깨물고 무너져 내린 동굴의 잔해를 밟으며 필사적으로 지상을 향해 도약하기 시작했다. 자욱한 흙먼지를 뚫고 백운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산둥 계곡의 지상으로 솟아올랐다. 나왔다. 천의교의 원장님께서 나오셨다. 지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던 10만 무림맹군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들의 환호성은 1초도 지나지 않아 무거운 침묵으로 돌변했다. 백운의 등에 엎인 채 축 늘어진 진무연의 참혹한 몰골. 강호 최고의 미녀라 불리던 남궁설마저 피부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해 있는 모습. 그것은 대륙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2명의 의료진이 얼마나 끔찍하고도 고독한 사투를 벌였는지를 증명하는 숭고한 훈장이자 상흔이었다. 무림맹주 황보천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명령은 필요 없었다. 화산파, 무당파, 소림사, 개방. 평소라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 정파의 장문인들과 수만 명의 무인들이 일제히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피비린내가 가시고 만개한 꽃잎이 흩날리는 계곡. 10만 명의 무인이 오직 한 명의 의사를 향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가장 깊고 경건한 묵념을 올리고 있었다. 맹주님, 묵념할 시간이 없습니다. 2분 다 바이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본단의 무균실로 모셔야 합니다. 백운이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 말에 황보천이 번쩍 고개를 들며 사자우를 터뜨렸다. 무림맹 최고 호위대는 들어라. 지금 당장 맹주의 전용 가마를 대령하라. 존명. 이 시간부로 무림의 최우선 임무는 원장님과 소가주님의 무사 귀환이다. 길에 있는 돌멩이 하나, 바람 한 점조차 원장님의 옥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천하의 모든 고수들이 경공을 전개하여 호위하라. 곧이어 무림맹 최고의 푹신한 비단으로 도배된 황금 가마가 대령되었다. 백운이 조심스럽게 2 사람을 가마 안에 눕혔다. 응급콜입니다. 천의교 본단으로 전속력으로 뜁니다. 비켜라. 백운의 외침과 함께 981방의 최고수들이 직접 가마를 짊어지고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10만 맹군이 양옆으로 도열하여 길을 열었고 수백 명의 고수들이 호위기를 펼치며 날아가는 웅장한 행렬. 그것은 무림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압도적인 스케일의 응급 구급차 이송 작전이었다. 깊고 어두운 심연. 감각이 차단된 무의식의 바다를 얼마나 오래 떠돌았을까.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아니, 무공의 길을 이용해 심박수를 체크하도록 내가 직접 설계했던 마도 공학 모니터의 알람 소리였다.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지독하게 익숙한 냄새. 순도 높은 에탄올과 소독약, 그리고 빳빳하게 풀을 먹인 깨끗한 침구류의 냄새였다. 아, 병원이네. 의식의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오르며 나는 본능적으로 내 몸의 상태를 스캔했다. 으스러졌던 10손가락 관절. 완벽하게 정복돼서 스플린트로 고정되어 있고 부러진 갈비뼈 3번, 4번도 제자리를 찾았군. 전신 근육통은 있지만 급성 출혈 소견은 없음. 누가 집도했는지 몰라도 꽤나 정교하고 깔끔한 처치였다. 내 병원 소속 의사들이라면 이 정도 기본기는 되어야지. 나는 속으로 합격점을 주며 천천히 아주 무거운 잿빛 눈꺼풀을 밀어 올렸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에 달린 무영등 대신 따뜻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문을 넘어와 시야를 가득 채웠다. 최고급 대리석과 푹신한 침구. 내가 돈을 갈아 넣어 만들었던 천의교 중앙의료원 본단의 무균 병실이 분명했다. 물.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안을 살폈다. 대륙이 멸망할 뻔한 폐혈증을 치료하고 손가락이 으스러져라 혈관을 꿰맸다. 지구를 상대로 무식한 수술을 성공시키고 살아 돌아온 전무후무한 악덕원장. 내가 일어났으면 간호사들이 박수라도 치면서 꽃다발을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리 조용해? 나는 툴툴거리며 깁스가 감긴 오른팔을 꼼지락거려 보았다. 하지만 내 오른팔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 묵직하고 따뜻한 것이 내 오른쪽 가슴과 팔을 꽉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응? 시선을 내린 나는 내 오른쪽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세상 모르고 엎드려 있는 은빛 머리카락의 정수리를 발견했다. 새하얀 환자복을 입은 수석 간호사 남궁설. 그녀는 내 심장 부근에 청진기를 댄 채로 엎드려 있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백색 소음 삼아 듣다가 그만 골아떨어진 모양이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 동상으로 파랗게 질렸던 피부는 뽀얗고 따뜻한 혈색을 되찾아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내 턱끝을 간지럽혔다. 이 악덕 원장이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담당 간호사가 환자 배 위에서 퍼질러 자고 있네. 나는 피식 어이없는 헛웃음을 흘렸다. 원망 섞인 혼잣말이었지만 내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나른하고도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살아남았다. 이 지독하고도 미친 무림 세계에서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 오만한 신념 하나로 기어이 수술을 끝마치고 평화로운 병동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반대쪽 깁스를 한 손을 억지로 들어 올려 내 가슴 위에서 색색거리며 자고 있는 남궁설의 은빛 머리카락을 툭 하고 무심하게 건드렸다. 부러진 손가락을 단단하게 고정해둔 스플린트 끝으로 내 가슴팍에 엎드려 자고 있는 남궁설의 은빛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으응. 남궁설이 작게 신음하며 뒤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감겨있던 그녀의 은빛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위로 들어 올려졌다. 잠결에 초점을 잃었던 그녀의 시선이 침대 헤드에 기댄 채 미소를 짓고 있는 나의 잿빛 눈동자와 허공에서 마주쳤다. 남궁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숨을 멈추었다. 그녀가 내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귀에 꽂고 있던 청진기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툭 하고 맥없이 떨어져 내렸다. 뭘 그렇게 놀라.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아 사포처럼 갈라진 목소리. 출근 시간 지났는데 담당 간호사가 환자 침대에서 퍼질러 자고 있으면 원장 입장에서 심할서 쓰게 하고 싶어지잖아. 내가 피식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남궁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은빛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그렁그렁한 물기가 차올랐다. 남궁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평소에 그 차갑고 오만했던 명문세가 소가주의 얼음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놈아. 커? 그녀가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내 명치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부러졌다가 갓붙은 갈비뼈가 울리며 헛기침이 튀어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환자복 자락을 꽉 움켜쥔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흐앙.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아느냐. 무려 보름이다. 보름 동안 깨어나지 않았단 말이다. 보름? 15일이나 잤다고? 나는 내심 놀라 눈을 깜빡였다. 무식하게 내공을 끌어다 쓰긴 했지만 2주 넘게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을 줄은 몰랐다. 수술 끝내고 이송되는 도중에 내 심장이 멎었었다. 본단으로 돌아와서도 바이탈이 흔들려 2번이나 더 심정지가 왔었어. 내가 인공호흡을 하면서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아느냐. 남궁설은 목 놓아 울며 떨어뜨렸던 청진기의 헤드를 다시 내 왼쪽 가슴팍에 꾹 눌러댔다. 청진기를 통해 전해지는 나의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박동.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는지 한 손으로는 내 맥박을 짚고 한 손으로는 청진기를 쥔 채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고 있었다. 대륙의 멸망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어른 마녀가 고작 일개 의사의 심장 소리 하나에 세상이 무너진 듯 울고 세상이 구원받은 듯 안도하고 있었다. 아씨, 짜게 진짜.
나는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에 미간을 팍 찌푸리면서도 무거운 오른팔을 억지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거칠고 단단한 깁스 붕대가 감긴 손으로 남궁설의 눈물범벅이 된 뺨을 툭툭 문질러 닦아주었다. 야, 수간호사. 흑, 극. 왜 부르느냐, 이 악덕 원장놈아.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서 이렇게 질질 짜고 있으면 밖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불안해하잖아. 원장 수술 잘못돼서 오늘 내일 하는 줄 알고 클레임 들어온다고. 내가 예전 야전 병동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주며 특유의 나른한 미소를 지었다. 안 죽어, 임마. 15일 동안 푹 자고 났더니 컨디션 엄청 좋구만. 거짓말 마라.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진 주제에. 남궁설이 코를 훌쩍이며 내 손길에 얼굴을 부비적거렸다. 진짜야.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은데. 헛소리 마라. 한 달 동안은 절대 안정이다. 화장실 갈 때도 내가 부축할 것이니 꼼짝할 생각 마. 서로를 향한 지독했던 혐간이 무너져 내린 자리.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두 남녀의 애틋하고도 몽글몽글한 로맨스가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무균실의 공기를 달콤하게 데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수간호사님, 원장님 바이탈 모니터 알람이 방금. 병실 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두꺼운 차트보드를 든 수석 마취의 백운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마취. 출근했냐? 내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한 손을 들어 까인살을 건넸다. 침대 위에서 멀쩡히 살아서 농담을 던지는 나를 발견한 백운. 그의 입에 물려있던 막대사탕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순간 감동의 오열을 터뜨리며 내게 달려올 줄 알았던 백운이 돌연 헛기침을 하더니 표정을 싹 붙였다. 백운은 성큼성큼 병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더니 건방지게 팔짱을 턱 끼고는 원장실 의자에 앉듯 거만한 자세를 취했다. 일어나셨습니까? 진 원장? 뭐야, 이 새끼. 돌았냐? 내가 어이가 없어 쳐다보자 남궁설도 눈물을 닦으며 황당하다는 듯 백운을 노려보았다. 제가 아주 경고를 드렸을 텐데요. 백운이 갑자기 버럭 샤우팅을 내질렀다. 환자 목숨 살리는 것도 좋고 대륙 구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집도이가 자기 몸을 그딴 식으로 굴리는 게 말이 됩니까? 대륙의 핏줄을 맨손으로 꿰매요. 진 원장님이 수술하다 돌아가시면 남은 환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평소에 백운이 의료 실수를 낼 때마다 갈구던 원장의 호통을 완벽하게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감히 일개 마취의가 원장에게 하극상의 잔소리를 쏟아내고 있었다. 다시는 그딴 미친 대수술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서 보다가 심장이 쫄려서 수명이 다 깎이겠습니다. 백운은 호통을 치다 말고 결국 스스로의 감정에 북받쳐 바닥에 쭈그려 앉아 엉엉 통곡하기 시작했다. 원장님, 살아나셔서 다행이옵니다. 아오, 저 진상 새끼 진짜. 나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 깁스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내 오른쪽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닦던 남궁설도 기가 차다는 듯 픽 웃음을 터뜨렸다. 대륙의 멸망을 막고 15일 만에 깨어난 영웅의 기상. 무리민들이라면 천하의 신으로 떠받들며 무릎을 꿇었겠지만 이 천의교 본단의 무균실에서는 그저 일장적인 아침 회진 시간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눈물과 잔소리, 그리고 지독하게 평화로운 병동의 냄새. 야, 마취해. 그만 질질 짜고 브리핑이나 해. 나 자는 동안 바깥 출입은 어떻게 됐어? 맹주 영감탱이는 허리 디스크 약 잘 먹고 있고? 내가 의사 가운을 걸친 채 무심하게 묻자 백운이 콧물을 훌쩍이며 차트를 넘겼다. 외래 진료요? 맹주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천의교 병원 앞마당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퇴원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난리? 무슨 병원 앞에서 칼싸움이라도 하냐? 나는 인상을 쓰며 물었지만 남궁설은 내 옆에서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칼싸움이 아니라
강호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중이다. 악덕 원장, 내가 만들어낸 메디컬 유토피아 말이다. 저 원장님, 그리고 수간호사님, 호통을 치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던 수석 마취의 백운이 갑자기 눈물을 쓱 닦아내더니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15일치 밀린 중환자실 차트 정리를 아직 다 못 끝냈사옵니다. 지금 당장 원무과로 내려가서 서류 작업 좀 하고 오겠습니다. 백운이 누구보다 과장된 몸짓으로 차트보드를 옆구리에 끼며 뒷걸음질을 쳤다. 가서 일해. 농땡이 피우지 말고. 내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예. 그럼 두 분 부디 조용하고 긴밀한 회진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앞을 막고 있게. 아니, 조용히 가겠습니다. 백운은 눈치가 100단을 넘어 천상계에 도달한 자 특유의 끈적한 윙크를 날리고는 쏜살같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 밖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병실 안에는 다시 따뜻한 아침 햇살과 어색할 정도로 고요한 정적만이 남았다. 저 눈치 없는 놈이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나간 것이냐. 침대 곁에 앉아있던 남궁설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 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엉엉 오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다시 평소의 차갑고 도도한 명문세가 소가주의 표정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새빨갛게 달아오른 귓바퀴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붉어진 눈매는 그 어설픈 연기를 완벽하게 배신하고 있었다.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빨라서 탈이지. 나는 침대 헤드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피식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처음 만났을 땐 구음절맥이라 얼음처럼 차갑게 죽어가던 환자였다. 살기 위해 나에게 심장을 내어주었고 메스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소녀. 하지만 지금 그녀는 대륙이 멸망하는 순간의 집도이의 등 뒤를 지켜주며 완벽한 매듭을 지어낸 천하제일의 수석 간호사가 되어 있었다. 뭘 그렇게 빤히 보느냐? 내 시선을 느낀 남궁설이 흠칫하며 환자복 소매로 눈가를 벅벅 문질렀다. 아까운 건 그저 의사가 죽으면 천의교 병원이 망할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것뿐이다. 누가 뭐래? 그냥 우리 병원 유니폼이 꽤 잘 어울려서 본 거다. 나는 깁스를 하지 않은 성안 쪽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나의 소지품 바구니를 뒤적거렸다. 피투성이가 된 의사가운 그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나는 작고 묵직한 쇠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수간호사, 이거 기억하냐? 내가 손바닥을 펴서 보여준 것. 그것은 내가 이 세계의 진무연의 몸으로 빙의했던 첫날 습격한 살수가 떨어뜨린 낡은 은빛 비수였다. 어찌 있겠느냐? 남궁설의 은빛 눈동자가 아련하게 흔들렸다. 내가 구음절맥으로 죽어가던 날 내가 그 투박하고 더러운 칼을 내 가슴에 들이밀었지. 명색이 의사라면서 그런 푸죽한 칼 같은 걸로 사람 배를 가른다기에 나는 내가 미친 백정몸인 줄 알았다. 백정 맞았지 뭐. 마취약도 없어서 도구로 재우고 수술했으니까. 나는 이가 다 빠지고 날이 뭉툭해진 손잡이엔 오래된 핏자국이 검게 스며든 낡은 메스를 빙글 돌려보았다. 무림 고수들의 근육을 썰고 사파빌런들의 혈관을 도려내고 종국에는 거대한 대륙의 대동맥을 가를 때까지. 이 작은 메스는 항상 나의 오른손에서 가장 완벽하고 흉흉한 빛을 발해주었다. 수십만 명의 환자를 살리고 천하를 구했어. 이 작은 쇠조각 하나로. 나는 낡은 메스를 손안에 꽉 쥐었다. 근데 말이야. 아무리 뛰어난 흉부외과 에이스도 결국 심장 터지는 건 스스로 수술 못하겠더라. 이번에 절개겜에다가 텐션 놓칠 뻔했을 때 내가 뒤에서 내 손 안 잡아줬으면 난 거기서 끝났어. 나는 침대에서 몸을 살짝 일으켜 남궁설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하얗고 부드러운 손을 끌어당겨
그 손바닥 위에 내가 빙의 첫날부터 쥐고 있던 낡고 피 묻은 메스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무연? 남궁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강호의 무인들은 사랑을 고백할 때 보석이 박힌 검이나 화려한 옷가락지를 바친다. 하지만 악덕원장 진무연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 상처투성이의 낡은 메스였다. 자신의 신념이자 생명 그 자체, 내 심장이 어떤 속도로 뛰는지, 내 혈압이 언제 떨어지고 내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특유의 나른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의조렸다. 이 세상에서 내 심장 소리를 제일 잘 아는 건 내 가슴팍에 청진기 대고 울어준 너 하나뿐이야. 남궁설의 심장 박동이 일순간 미친 듯이 빨라지는 것이 굳이 청진기를 대지 않아도 전해져 왔다. 그러니까 딴 병원 이직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나는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인 메스와 그녀의 손을 함께 꽉 쥐었다. 남은 평생 내 전담 주치에 해라. 남궁설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야. 내 심장이 어떤 속도로 뛰는지, 내 혈압이 언제 떨어지고 내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나는 그녀의 은빛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 세상에서 내 심장 소리를 제일 잘 아는 건 내 가슴팍에 청진기 대고 울어준 너 하나뿐이니까. 말을 길게 늘릴 생각은 없었다. 진단은 짧고 정확해야 한다. 처방은 더 짧아야 한다. 나는 가운 주머니에서 피로 굳은 붕대 조각을 하나 꺼냈다. 천마혈맥을 묶어 막던 마지막 지혈대. 그 위에 낡은 메스를 얹어 남궁설의 손바닥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남궁설. 세상을 구한 뒤에도 갈라진 목소리가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나와 혼인해라. 무균실의 공기가 잠시 멎었다. 밖에서는 부상자들을 실은 들것이 복도를 오가고 백운이 간호사들을 닥달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천하가 아직 내 처방전을 기다리고 있었고 무림 전체가 새 병원의 접수표를 뽑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세계는 남궁설의 손끝에서 떨리는 작은 메스 하나와 그녀의 숨소리만으로 충분했다. 청혼 선물이 고작 피 묻은 칼이냐. 남궁설이 낮게 중얼거렸다. 도도한 목소리였지만 끝이 젖어 있었다. 값비싼 옷가락지보다 비싸. 저거 하나로 천하를 살렸거든. 흉물스럽다. 내 인생이 대체로 그래. 무례하다. 알아. 평생 환자 노릇을 하겠다는 말이냐? 아니. 나는 피식 웃었다. 평생 내 손에만 죽고 살겠다는 말이다. 남궁설의 은빛 눈동자에 고여있던 눈물이 마침내 뚝 떨어졌다. 그녀는 메스를 가슴에 품었다. 마치 천하제일의 복음을 받은 무인처럼 혹은 평생 단 하나뿐인 서약을 받아든 신부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맹주도 내게 굽신거리는데 고작 일개 병원 원장 따위가 감히 미래의 남궁세가 가주에게 평생 독점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냐. 연봉은 병원 수익금 절반, 야근 수당 별도, 부부 공동 명의로 병원 등기 올려줄게. 콜? 계산은 여전히 더럽게 밟구나. 가정경제는 중요하니까. 남궁설은 울면서 웃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대륙의 핏줄을 봉합했을 때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이 수술은 성공했다. 콜. 남궁설이 내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부서진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아프다는 말 대신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계약 완료다. 이제 넌 내 환자이자 내 사람이다. 허락 없이 다치거나 아프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악덕 원장. 그건 좀 무서운데. 겁먹었느냐? 아니. 나는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살아 돌아온 보람이 있네. 따스한 봄바람이 무균실의 하얀 커튼을 흔들었다. 대수술의 피비린내는 사라지고 소독약 냄새가 남은 병실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조용히 겹쳐졌다. 한 달 뒤
천이교 본단 앞 연무장은 더 이상 전장의 잔해가 아니었다. 대륙의 핏줄을 정화하던 무영등은 붉은 수술등 대신 눈부신 혼례등으로 다시 켜졌고 무림의 모든 문파가 보낸 비단과 꽃이 본단의 처마 끝마다 걸렸다. 981방의 장문인들이 축하객 명부를 들고 줄을 섰다. 사파의 수계들은 웬일로 무기를 접수처에 맡긴 채 얌전히 앉아 있었고 당가의 독사들은 축하향을 만든다며 수상한 병들을 꺼냈다가 흑월단에게 3번 압수당했다. 무림 맹주 황보천은 주례석 앞에서 배를 힘껏 집어넣고 있었다. 원장님, 이 늙은이가 천하제일의 혼례를 주관하게 될 줄은 몰랐소이다. 맹주님, 말씀하시구려. 배에 힘 그만 주십시오. 혈압 올라갑니다. 커음. 천하제일인이라 불리던 맹주는 얼굴을 붉히며 슬쩍 숨을 내쉬었다. 그 꼴을 보던 정파와 사파의 고수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았다. 그날의 혼례는 세상 어떤 황제의 대관식보다 요란했다. 무림맹은 하객 질서를 맡았고 흑월단은 축의금 장부를 맡았다. 배구는 마치이답게 신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 양쪽 어깨에 호위처럼 붙어 있었고 천천은 축하 연주를 맡았다가 3번이나 박자를 놓치고 울먹였다. 남궁세가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순간 연무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남궁설이 걸어오고 있었다. 새하얀 혼례복 위로 은빛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평소에 차갑고 꼿꼿한 눈매는 그대로였지만 눈가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허리에는 화려한 보검 대신 내가 청혼의 증표로 건넨 낡은 메스가 작은 은갑에 담겨 매달려 있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내 앞에 선 남궁설이 낮게 물었다. 수술복보다 잘 어울려서. 오늘 같은 날에도 그런 말밖에 못하느냐? 심박수가 올라가면 어휘력이 떨어져. 남궁설은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작게 웃었다. 그 웃음 하나에 연무장의 꽃잎이 일제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황보천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장중하게 외쳤다. 오늘 천하의 생명을 구한 신의 진무영과 남궁세가의 빙설신녀 남궁설이 백년가약을 맺는다. 정파와 사파, 마교와 세가, 낭인과 상인까지 이 자리에 모인 천하가 두 사람의 서약을 증명할 것이오. 수십만 명의 무인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천하가 지켜보는 앞이었다. 나는 남궁설의 손을 잡았다. 내가 가진 건 병원 하나, 빚더미 같은 환자 명부, 그리고 피 묻은 메스뿐이다. 알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돈 밝히고 환자 굴리고 맹주한테도 다이어트 처방 내리는 악덕 원장일 거다. 그 또한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그녀의 손등에 입술을 가볍게 대었다. 내가 돌아갈 집은 너 하나로 하겠다. 남궁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천하가 들으라는 듯 또렷하게 대답했다. 좋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평생 내 등 뒤에 서 있겠다. 그 순간 연무장 전체가 폭발했다. 천희규 만세. 진 원장님 만세. 남궁 부인 만세. 부인이라 하지 마라. 남궁설이 반사적으로 검집에 손을 얹자 하객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백운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축의금 장부를 번쩍 들어 올렸다. 축의금 정산 완료입니다. 정파 1만 2천냥, 사파 9천냥, 마교 측 금계 세상자, 당가 독초 세포대는 환불 불가 품목입니다. 독초는 왜 축의금으로 내는데? 내가 인상을 찌푸리자 당가주가 진지하게 폭건했다. 천하제일의 신있게 바치는 성의입니다. 약재 창고로 보내. 가격표 붙여서. 남궁설이 내 옆구리를 가볍게 꼬집었다. 혼례 중이다. 가정 경제라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입가의 미소를 숨기지는 못했다. 그렇게 세기의 결혼식은 천하의 모든 질서가 한자리에 모인 가장 기묘한 축제가 되었다. 정파와 사파가 같은 술잔을 들었고 마교의 무인들이 천의교 간호사들에게 길을 양보했으며
평생 원수처럼 으르렁대던 고수들이 축하떡을 나눠 먹다가 서로의 만성질환을 상담했다. 그리고 혼례가 끝나갈 무렵 나는 남궁설의 손을 잡은 채 연무장 계단 위에 섰다. 내 앞에는 천하가 있었다. 목숨을 건 전쟁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 번호표를 뽑고 진료를 기다릴 환자들, 그리고 다시는 멸망의 그림자에 짓눌리지 않아도 될 평범한 하루들. 자, 다들 주목. 환호성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나는 새하얀 홀레복 위에 걸친 의사가운의 깃을 반듯하게 세웠다. 남궁설은 내 옆에서 메스가 든 응갑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다. 오늘부로 천의교 중앙의료원은 정상 진료를 재개한다. 순간 하객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홀례장 한쪽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흑월단 간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 번호표 뭉치를 꺼내 들었다. 아프면 번호표 뽑고 얌전히 대기해라. 죽을 것 같으면 응급실로 뛰고 돈 없으면 외상장부에 이름 석자 똑똑히 남겨라. 나는 남궁설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병원의 공동원장은 남궁설이다. 내 처방에 불만 있으면 저쪽에 항의해라. 나보다 더 무섭다. 천하의 무인들이 동시에 남궁설을 바라보았다. 남궁설은 차갑게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새치기 하면 홀레복 입은 채로 봉합해주겠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천하가 뒤집힐 듯한 환호성이 터졌다. 나는 그 함성 속에서 작게 웃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악덕 원장, 천하제일의 수석 간호사이자 아내, 그리고 무공보다 의술이, 공포보다 생명이, 파멸보다 지독하게 현실적인 치료비가 더 강해진 새로운 무림. 이것이 내가 손에 넣은 결말이었다. 거창한 영웅담도 신화도 필요 없었다. 내가 바란 건 단 하나. 오늘도 환자가 살아서 병원 문을 나서는 것.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남궁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른하게 말했다. 수간호사, 이제 부인이다. 공동원장, 그건 마음에 드는군. 오늘 첫 진료 끝나면 신혼여행 가자. 어디로? 돈 많이 내는 환자 없는 곳. 남궁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리고 천하가 보는 앞에서 그녀가 먼저 내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봄바람이 연무장을 지나갔다. 홀레등이 흔들리고 꽃잎이 흩날리고 수십만 명의 무인들이 두 사람의 이름을 외쳤다. 그날 이후 강호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대륙을 구한 천하제일의 신인은 세기의 결혼식과 함께 천하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의 심장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여인이 있었다. 악덕 원장 진무영과 공동 원장 남궁설. 두 사람이 세운 천의교 중앙의료원은 오늘도 문전성시였다.